마대창의 회장실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강백호였던 남자, 그러나 원래 이름은 최하준이었던 남자가 문을 나간 뒤에도 마대창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화재 사건 자료와 최명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문서가 놓여 있었다. 마대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쓸어내렸다. 최명철 자네가 결국 이렇게 손주를 내게 보냈구먼.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었다. 오래전 최명철과 자신 사이에 묻어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대창은 낮게 숨을 삼키며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최하준 관련 지분 내역, 최명철 회장 유산 자료, 그리고 그 화재 사건 기록까지 전부 다시 가져오게. 하나도 빠짐없이.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백호 군이 아니 최하준 군이 왜 그 불 속에서 사라졌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어. 그 시각 백호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마 회장이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던 그 순간, 그 눈빛은 단순히 옛 친구의 손주를 만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백호는 방 안에 앉아 금두꺼비와 오래된 입양 기록, 그리고 자신의 원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최하준, 그는 낯선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면서도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숨어있던 것처럼 가슴을 울렸다. 우리 할아버지랑 절친이셨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그때 오장미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백호 씨. 백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장미는 그 눈빛만 보고도 알았다. 그가 또 혼자 감당하려 한다는 것을. 무슨 일 있었어요? 백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마 회장님이 제 이름을 듣고 오셨어요.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백호 씨가 단순히 입양하였던 게 아니라. 백호는 고개를 들었다. 장미 씨, 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최화영 대표님이 이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편 드림그룹 복도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홍주는 숨을 헐떡이며 준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준호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설마 최하준이 찾았어? 왜 이리 놀라면서 급하게 뛰어와? 홍주는 얼굴이 창백했다. 응. 최하준이 찾았어. 준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어디 있어? 최하준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홍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말을 못해? 홍주는 입술을 떨었다. 준호 씨. 최하준이. 준호가 한 발 다가섰다. 누군데? 홍주는 눈을 감았다가 겨우 말했다. 백호 씨야.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뭐?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강백호 씨 원래 이름이 최하준이래. 준호는 웃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나온 웃음이었다. 그러나 곧 그 웃음은 분노로 변했다. 강백호가 최하준이라고. 그 새파랗게 젊은 최대 주주가 강백호였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주주 명부가 구겨졌다. 백호는 장미의 남자였고 최화영의 비밀과 연결된 남자였고 이제는 드림그룹 지분까지 흔들 수 있는 최하준이었다. 준호의 눈빛이 검게 가라앉았다. 끝까지 백호야. 왜 내 앞길마다 강백호가 서 있는 건데? 최화영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굳어버렸다. 준호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마흔에 관련 서류를 급히 덮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대표님, 축하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해드려야 하나요? 화영은 차갑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준호야. 준호는 주주명부를 책상 위에 던졌다. 최하준 찾았습니다. 화영의 손끝이 멈췄다. 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놀라세요? 대표님도 찾고 있었습니까? 화영은 애써 담담한 척했다. 최하준이 누구든 나랑 상관없어. 준호는 낮게 웃었다. 상관없다 정말요? 최하준이 강백호인데도?
그 순간 채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이강영 역시 옆에서 굳어버렸다. 준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이제 좀 말이 되네요. 백호가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 마 회장이 백호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 대표님이 그렇게 백호를 신경 쓰던 이유. 화영은 날카롭게 말했다. 강준호, 입 조심해. 준호는 한 발 다가섰다. 제가 왜요? 이제 판이 재밌어졌는데. 대표님은 마흔애가 되려고 하고 백호는 최하준으로 돌아오고 마 회장은 정숙희까지 의심하고 도대체 이 집안에서 진짜는 누구입니까? 마대창은 알리 회장 조사 결과를 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 알리 회장이라는 분은 가짜랍니다. 실존 인물을 사칭했거나 투자자 명의를 우회해서 만든 인물로 보입니다. 마대창은 태블릿 화면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화면 속 여자는 인도 전통 복장과 가면 같은 장식으로 얼굴을 숨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뭐야, 이건 정숙희 아니야?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정숙희라는 여자가 정신이 돌아온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채화영을 두려워하게 만든 여자. 마흔애의 버릇을 알고 있던 여자. 알리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드림그룹에 접근해 채화영을 함정에 빠뜨린 여자. 정숙희는 단순히 복수하러 돌아온 것이 아닐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는 마흔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일지도 몰랐다. 마대창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비서, 정숙희 씨를 조용히 만나야겠네. 채 대표 모르게. 정숙희는 그 시각 오장미와 함께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조각, 오래된 사진,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작은 팔찌가 있었다. 장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게 마흔애 씨 물건이에요? 숙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은 팔찌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잊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가 왜 마 회장님 딸을 알고 있었어요? 숙희는 눈을 감았다. 정확히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야. 그런데 채화영이 은혜라는 이름을 훔치려는 걸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올라. 무슨 장면이요? 숙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이 났던 밤. 아이 울음소리. 금두꺼비.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어. 장미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가 백호 씨예요? 숙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장미의 가슴을 더 세게 조였다. 백호는 결국 마대창을 다시 찾아갔다. 회장실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마대창은 백호를 바라보며 한참 말을 고르다 조용히 물었다. 하준군. 백호는 그 호칭에 몸이 굳었다. 강백호도 아니고 백호군도 아닌 하준군. 그의 원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리는 순간 백호의 가슴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저한테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마대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네 할아버지 최명철은 내 오랜 친구였네. 친구라기보다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었지. 백호의 눈빛이 굳었다. 빚이요? 마대창은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마대창과 최명철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최명철은 내게 드림그룹 초창기 자금을 대준 사람이었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네. 그런데 그 사람 집안에 화재가 났을 때 나는 지키지 못했어. 백호의 숨이 떨렸다. 그 화재 사건 단순 사고 아니죠?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 그럴 가능성이 크네. 채화영 대표님과 관련 있습니까? 마대창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백호에게는 대답이었다. 그날 밤 홍주는 산호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백호 씨가 정말 최하준이면 준호 씨가 찾던 최대 주주가 백호 씨라는 거잖아요. 산월은 불안한 눈으로 홍주를 바라보았다. 홍주야, 그 일에 깊이 끼지 마. 홍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준호 씨가 알아버렸어. 산월의 얼굴이 굳었다. 강준호가? 홍주는 눈물을 삼켰다. 준호 씨 눈빛이 이상했어.
꼭 백호 씨를 잡아먹을 것처럼 산홀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는 지금 자기 출생 비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강혁이 친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더더욱. 홍주는 충격으로 굳었다. 뭐라고? 이강혁 씨가 준호 씨 친아버지라고. 산홀은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홍주는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섰다. 그러면 준호 씨는 최화영 대표님하고 이강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인지 연민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홍주의 얼굴을 뒤덮었다. 준호는 홀로 어두운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하준 이름이 적힌 지분 내역, 최화영의 마흔의 조작 자료, 그리고 이강혁 관련 메모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거울처럼 검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강혁의 아들 최화영의 버린 아들 그리고 강백호는 최하준. 그는 낮게 웃었다.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백호였네. 그 웃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들고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강혁 씨.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까요? 수학이 넘어 이강혁은 침묵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백호가 최하준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강혁은 낮게 대답했다. 방금 알았다. 거짓말. 준호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내 친아버지라면 이제 나한테 쓸모있는 일 하나 하세요. 최하준, 강백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요. 이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적이 아니다. 준호는 웃었다. 아니요. 내 인생에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전부 적입니다. 최화영은 정숙희가 알리 회장이라는 사실이 마대창에게 들켰을 가능성을 눈치채고 미친 듯이 불안해졌다. 그녀는 이강혁을 불러 세웠다. 강혁 씨, 마 회장이 정숙희를 만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이강혁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이미 회장님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요. 화영은 책상 위를 내리쳤다. 정숙희가 입을 열면 끝이에요. 마흔에도 금두꺼비도 백호도 전부. 이강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이 두려워하는 건 정숙희입니까? 백호입니까? 화영은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백호가 최하준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강혁은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최명철 회장 손주라면 드림그룹 지분 문제도 흔들립니다. 대표님의 마흔의 사기도 흔들리고요. 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니까 막으라는 거예요. 이강혁은 차갑게 물었다. 이번엔 누구를 없애면 됩니까? 정숙희입니까? 강백호입니까? 아니면 준호입니까? 화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강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대표님, 이제 저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1분 모든 진실은 한 장소로 끌려간다. 마대창은 정숙희를 몰래 별채로 부른다. 백호는 최명철 화재 사건 원본 자료를 들고 그곳으로 향한다. 장미는 숙희가 혼자 갈까봐 뒤따른다. 최화영은 그 움직임을 알아채고 급히 차를 몰고 별채로 향한다. 준호는 홍주에게서 백호가 최하준이라는 말을 확인한 뒤 분노에 찬 얼굴로 같은 장소로 향한다. 비가 쏟아지는 밤 재벌가 별채의 낡은 문이 열린다. 마대창은 정숙희를 바라보며 낮게 묻는다. 정숙혜 씨, 알리 회장이 당신 맞습니까? 숙희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네, 회장님. 마대창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당신이 내 딸 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숙희는 눈을 감았다. 회장님, 은혜라는 이름을 훔치려는 사람은 최화영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최화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숙희. 모두가 돌아본다. 비에 젖은 최화영이 서 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미쳐 있었다. 내가 감히 어디서 내 이름을 무너뜨려? 숙희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내 이름? 최화영, 내 이름은 처음부터 훔친 것들 위에 세워진 거야. 그때 백호가 안으로 들어온다. 회장님. 그의 손에는 화재 사건 원본 자료가 들려있다. 마대창은 그를 바라본다. 하준 군 최화영은 그 호칭에 얼굴이 굳는다.
준호도 뒤늦게 들어와 그 말을 듣는다. 하준군. 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회장님까지 백호를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백호는 준호를 바라보지 않고 마대창에게 자료를 내민다. 최명철 회장님 화재 사건 당일 누군가 CCTV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최화영 대표님 차량이 근처에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화영은 소리친다. 강백호 씨, 말 조심해요. 백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대표님, 제가 최하준이라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최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정적, 빗소리, 숨소리, 모두의 시선이 최화영에게 꽂힌다. 그 순간 정숙희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팔찌를 꺼낸다. 회장님, 이건 은혜의 팔찌입니다. 마대창의 눈이 커진다. 그걸 당신이 왜? 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날 불 속에서 아이를 살리던 사람이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희는 백호를 바라본다. 하준 군에게 남겨진 금두꺼비도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숨을 멈춘다. 그럼 은혜와 하준 군이 같은 사건에? 숙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같은 밤 같은 불 속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최화영은 비명을 지르듯 외친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바로 그때 김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온다. 회장님, 최명철 회장 화재 사건 당시 원본 백업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마대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틀어봐. 태블릿 화면이 켜진다. 흐릿한 영상 속 젊은 최화영이 불길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거짓말이 끝나. 최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진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대표님, 또 사람 인생을 묻으려고 했습니까? 백호는 금두꺼비를 움켜쥔다. 장미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 곁에 선다. 마대창은 천천히 최화영을 향해 돌아선다. 최화영 씨. 그는 더 이상 화영아도 딸도 최 대표도 아닌 차갑고 무거운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다. 이제 대답하게. 내 딸 은혜, 그리고 최명철의 손주 하준이 그날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최화영은 뒷걸음질 친다. 그러나 뒤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망가지 마세요, 대표님. 이번엔 저도 들어야겠습니다. 검은 화면. 그리고 최화영의 떨리는 숨소리. 내가 살려고 한 것뿐이야. 낮고 웅장한 내레이션이 깔린다. 최하준이라는 이름이 돌아온 순간 오래된 화재 사건의 문이 열린다. 가짜 마흔애의 거짓, 알리 회장의 정체, 최명철의 손주, 그리고 최화영이 불 속에 묻은 진실. 이제 모든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훔친 자는 심판대 위에 선다. 첫 번째 남자다움 이야기. 최하준이 돌아왔다. 그리고 최화영이 숨긴 그 밤의 진실이 깨어난다.